왔습니다.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호랑이 기운으로 팍팍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희 회사가 새로운 건물에 이주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인물 퀴즈 나갑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인물 제가 이렇게 뿅 띄워드리면요. 3초 안에 대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제 빰! 하나 둘 셋 맞추셨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 여기 나갑니다. 자, 빰! 하나 둘 셋 맞추셨습니까? 네,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요거 나갑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마지막 문제 정답은 네, 코로나였습니다. 네, 갑자기 코로나 나와서 당황스러우셨죠? 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이슈가 된 용어가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네, 자음 퀴즈 나갑니다. 짝짝짝짝짝짝. 네,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나 학원을 가지 못하게 되고 친구들도 평소보다는 더 만나지 못하게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시간이 평소보다 늘어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기주도 학습이 다시 부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조금 딱딱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요거 정도는 알고 가면 좋으니까요. 네, 때는 1961년 시카고 대학의 시릴 하울 교수님이 쓰신 The Inquiring Mind, 여기서 자기주도 학습의 용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청소년의 자기주도 학습보다는요, 성인 학습에 대한 평생 학습, 요 부분이 강조되면서 나왔던 건데요. 네, 이후 북미와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면서 또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요, 글자에도 나오지만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학습을 포기하는 등 학습에 대한 주도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1차 책임도 역시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학문적으로 살펴보고 싶다 하실 수 있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의 갤럭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 5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첫째, 독학에서의 자기주도 학습. 그래서 통합적 자기주도 학습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프랑스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실존적 자기주도 학습. 제목은 좀 어렵지만 나에 대한 학습이고요. 경험을 중시합니다. 요 정도만. 자, 셋째는요. 교육과 관련된 교육적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즉, 자율적인 학습을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열린 교육, 평생 교육,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나 혼자 공부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선생님이라는 조력자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1차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했는데요. 이 교육적 자기주도 학습에서는 1차는 저에게, 또 2차는 부모님, 선생님들, 이런 조력자분들이 또 2차 책임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셋째는 했죠. 넷째는요. 교육 분야 이외의 학습에 대해서 다루는 사회적 자기주도 학습. 다섯째는요, 북미 내륙에서 주로 연구되어 온 인지적 과정에서 보는 인지적 자기주도 학습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둘 중 어느 것이 더 자기주도 학습에 가까울까요? 부모님이 시킨 공부 90분 하기, 내가 공부 10분 하기, 부모님이 보내준 학원 가기, 내가 학원 찾아보기, 부모님께 긴장하며 성적표 보여드리기, 내가 성적표 보고 마음에 안 들어 속상해하기. 이번 학기 현재 9등급에서 8등급으로 올리면 하루 웹툰 30분 추가로 본다고 내가 정하기. 그리고 이번 학기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올리면 엄마가 새 컴퓨터로 바꿔준다고 말해서 공부하기.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셨나요? 실은 첫 번째 문제는요. 공부를 계획하는 거랑 관련돼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90분이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10분을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실행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네. 아주 좋은 학원을 다니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내가 스스로 학원을 찾아보는 것이 조금 더 자기주도 학습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평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덜덜 떨면서 성적표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스스로 그 성적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속상해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에 조금은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네 번째 문제는 컴퓨터를 사줄 것인가.
아니면 웹툰을 30분 더 볼 것인가? 이거 있었잖아요. 실은 이거는 동기랑 관련된 건데요.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 동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내적 동기라고 하고요. 누가 컴퓨터 사준대, 핸드폰 바꿔준대 이런 부분들은 외적에서 외부에서 오는 동기잖아요. 그래서 외적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제는 동기랑 관련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은 왜 필요할까요? 이 말은 자기주도 학습의 용어가 대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왜 이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요, 공부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학교라는 곳이 등장했던 것도 이제 산업시대를 맞이하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교육을 했던 것이 바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당연히 해야 했고 공부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고요. 그만큼 공부에 대한 또 학교에 대한 당위성이 강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지금보다는 더 적었으니까요. 즉 외부에서 오는 동기로 공부를 하는 시대는 점점 막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외부에서 오는 동기가 아니고요. 자기의 내면에서 오는 내적 동기가 학습의 주 동기로 작동되어야 하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냥 시키는 대로 공부하면 안 돼요. 글쎄요. 이거를 꼭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이폰 있죠. 이 아이폰의 원가가 과거에 한번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이폰을 조립하는 공장에 취업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아이폰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조립하는 저는 얼마를 벌까요? 100만 원 중에서 6으로 시작합니다. 6만 원이요? 아닙니다. 6천 원? 네, 맞습니다. 약 6,170원, 1%가 안 되는 전체 금액의 0.6%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받는 0.6%를 포함해서 뭐 카메라도 있고 메인보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원가가 70만 원이에요. 자, 100만 원에서 70만 원 빼면 얼마 남죠? 맞습니다. 30만 원.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그 30만 원을 누가 버는 것인가? 맞습니다. 바로 아이폰을 디자인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애플이 가져갑니다. 자,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난 무엇을 해볼까? 어떤 목표를 세워볼까? 그리고 내가 목표를 세웠다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플래닝해서 실천할까?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 나중에 디자인 능력이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6천 원이 아니라 30만 원을 벌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이 중2라고 해볼게요. 자, 10년 뒤면 25살이죠. 이제 사회생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때도 과연 아이폰 조립을 사람이 할까요? 그렇죠. 로봇이 하겠죠. 무섭나요?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작년에 코로나 이슈로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했던 세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다뤘던 부분은요. 자기주도 학습이란 무엇인가 보다도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실은 자기주도 학습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것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 회사 철학입니다. 황금알보다는 뭐가 중요하죠? 그렇죠. 거의가 중요합니다. 1등급을 황금알이라고 해볼게요. 자기주도 학습 자체를 황금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거의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거의는 바로 여러분과 저, 바로 우리가 바로 거의입니다. 1등급 맞으라고 학생들을 지지고 볶아버리는 것이 바로 거의들의 배를 가르는 것이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자존감을 좀 증진해서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마인드를 좀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일으키면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또 어떤 때는 학습법을 배우고 또 어떤 때는 시간관리 플래닝을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매일매일 내가 이것을 했다 안 했다 그것에 스티커를 붙이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실천해본 사례 빠밤. 두 번째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관리 플래닝 방법을 알려줬던 사례 빠밤. 세 번째는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학습법을 다뤄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시간과 여건이 돼서 세 가지를 다 한 경우도 있었지만요. 여건에 따라서 학교에서 선택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스티커를 붙였던 사례 중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각 반별로 다 했거든요. 근데 60일 뒤에 내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어느 정도 했는지 스티커를 매일매일 붙이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평균 70%가 넘었습니다. 낮지 않은 수치입니다. 정말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랑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인데 학습에 관한 목표를 설정해야 될까? 아니면 학습과 상관없이 스스로 목표를 정해보게 하는 게 좋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지만요. 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훌륭한 마인드로요. 꼭 학습에 관련된 것도 좋고 안 된 것도 좋고 그것과 관계없이 네,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선택하게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주도 학습에서 학습의 범위는 단순한 학교 교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롤이라는 게임을 잘하려고 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이거 자기주도 학습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네. 내가 마블 영화 세계관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거 공부해보는 거. 이거 자기주도 학습? 당연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만큼 잘생겨지고 싶어서 내가 이 할찬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당연히 자기주도 학습? 네, 오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네, 살펴보았습니다. 네, 어떤 영역이든 여러분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학습 계획과 실행, 평가까지 모조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학습에 대한 모든 책임이 아니고 1차 책임이 여러분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여러분 2차 책임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선생님, 가족, 친구 네, 이 모든 조력자분들이 2차 책임을 같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나한테 관심 다 끊어. 내가 혼자서 다 할 거야. 이것도 좋지만 네, 주변과 소통도 하시고 도움도 구하시면서요.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의 선택을 51%, 또 주변의 조언을 49%로 선택하는 것. 이것도 당연히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끝! 나는 퇴근! 감사합니다.